안녕하세요. 30대 여성입니다. 결혼 4년 차, 집안의 막내인 둘째 아들과 결혼한 둘째 며느리예요. 아주 콧대 높고 대단한 형님이 계셨어요. 처음엔 형님네 친정도 잘 살고 명문대를 나와서 좋은 회사를 다닌다고 해서 만나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냥 잘난 게 아니라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이었어요. 자존심 세고 콧대 높아서 무시하기를 잘했어요. 고생을 모를 만큼 시집와서도 갑질을 하며 지냈어요. 형님은 자기 말고 다른 사람들은 다 무시했어요. 아주버님이 형님 성격에 맞춰 사는 게 뻔했지만 어떻게 시어머니까지 무시할까요? 처음에 시어머니를 만날 때 무섭고 조심스러웠지만 형님은 그런 마음이 없었어요. 형님은 명문대를 나온 것이 자랑스러운지 알 수 없나 봐요. 중학교 때 시어머니를 무시하고 돈 버는 일을 하며 비웃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형님은 시어머니를 무시하는 행동을 가족 모두가 알고 있었지만 어머니가 한 번도 화를 내지 않고 꺼내지 않으셔서 다른 가족들도 아무런 말을 하지 못했어요. 제 성격은 참지 못하는 편이라서 형님을 싫어하고 사실 상대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친해질 생각이 없었어요. 따라서 형님이 업신여기거나 무시하는 말을 할 때마다 꾸짖었고 울었습니다. 그러나 눈물에 담긴 동서, 새우도 형편에 맞게 쇼핑해도 되는 걸까요? 그럼 먼저 한니에 맞는 문체로 전체 내용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화려한 옷을 입고 다니는 게 좋을까요? 사회생활을 하려면 옷도 살펴 입고 다녀야 돼요. 내 돈으로 사서 입은 건데 왜 남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할까요? 동서가 때때로 돈을 낭비하는 것 같아 걱정돼요. 동서가 의식하지 않아도 나는 세심하게 신경 써주고 있는데 만약 그러지 않는다면 동서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옷이 비싸 보일지라도 동선의 형편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에서 돈을 낭비한다면 저축해야 하지 않을까요? 황새를 쫓다가 뱁새의 가랑이가 찢어질지도 몰라요. 어머나, 형님은 이 옷이 비싸 보일 거라고 생각하는군요. 하지만 이 옷을 인터넷에서 3만 원에 샀어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데요. 형님은 명품을 착용하고 다니시니 나도 명품이란 인상을 갖게 된 것 같아요. 형님이 비싼 물건을 좋아하는 편이셔서 비싼 것을 착용해야 하겠네요. 그러니 마크를 표시한 명품을 착용해야 인식할 수 있겠어요. 아니, 내가 짝퉁처럼 보일까봐 걱정되네요. 옷보다 중요한 건 내용이죠. 그래서 형님도 내면을 발전시켜야 해요. 다른 사람의 일에 참견하여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요. 동서야, 지금까지 말한 것 중 승복해야 할 부분은 있는데 다른 것까지 더하다간 진짜 싸울 것 같아요. 그래서요, 오늘 싸움도 아니고요. 그렇잖아요. 이왕에 정해진 것 따라 조금 웃을까요? 형님도 크게 속상하지 않았던 편이에요. 하지만 그래도 형님과 더 친해지긴 싫었어요.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사람을 무시하는 형님보다 시어머니가 더 싫었어요. 잘난 며느리를 들였다고 해서 큰 며느리를 너무 좋아하시는 어머니가 형님 편에만 있었어요. 형님이 어머니께 선을 넘는다 싶어서 형님에게 한 소리 하려는데 어머니는 그런 저를 나누라고 탓하셨어요. 그게 얼마나 서운하고 속상했는지 모르겠어요. 어느새 형님보다 어머니가 더 싫었죠. 어머니가 다른 사람 앞에서 그러면 정말 놀랍죠. 부디 조심하시길. 여기서 아마 내가 잘못해서 죄송해할 텐데 똑똑한 내가 이해해야 한다고. 형님, 그렇게 해도 어머니께 가능한 한 친절하고 왜 욕하시죠? 제가 들어도 기분 상할 것 같은데 어머니가 속상해할 텐데요. 안데이터체인지 부디 그러진 마세요. 정작 어머니는 괜찮다고 하셨는데 왜 그런 건가요? 동사가 난리야. 왜 내가 동서도를 무식하다는 소리 할까봐 제발 저려서 그래? 형님 말이라고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가족끼리 말 좀 가려서 해주세요. 가만 보면 형님은 사람 속에 일부러 긁으려고 말하시는 것 같아요. 형님처럼 많이 배운 분이 대체 왜 그러세요? 뭐 그럼 동서는 못 배워서 윗사람한테 함부로 하는 거야? 어른들 말하고 있는데 어디 끼어들어서 이래라 저래라야. 어머님도 가만히 계시는데 왜 동서가 난리냐고. 아니 전 어머니가 억울해 보이시니까 그렇죠.
형님이야말로 왜 급발진을 하세요? 그래, 큰애 말이 맞다. 아이 둘째 너는 어디 손이 사람에게 언성을 높이고 대들어 너 집에서 그렇게 배웠냐? 내 어머니 어떻게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럼 형님은 뭐 잘 배워서 어머니한테 말을 저렇게 해요? 어머니 진짜 차별도 너무 하시는 거 아니세요? 전 오히려 어머니 걱정해서 챙겨드리는 거잖아요. 혼내려면 형님을 혼내셔야 하는 거죠. 내가 괜찮다는데 왜 내가 난리야? 내가 언제 떠들어 나 대신 화내달라고 그랬니? 우리끼리 그냥 잘 지내는 건데 왜 갑자기 얘가 더 난릴까? 너야말로 괜히 내 핑계로 내. 형님한테 소리 지르려는 거 아니고 너 평소에내 손이 사람한테 말대꾸하고 대드는 거이 내가 모를 줄 아니? 그렇게 말 다 하고 있는 것 보기 나쁘다. 내가 보기에는 큰애보다 내가 더 문제야 봐. 동서 그럴 줄 알았지? 그래, 내가 예의 지키라고 했어. 안 했어. 앞으로도 제발 동서라도 잘해. 시어머니가 그런 무시를 당하셔도 잘난 며느리가 그렇게 좋으신 건지 편을 들어주는 저보다 형님을 더 챙기셨습니다. 뭐 하나 좋은 게 생겨도 당신 쓸 생각은 안 하고 꼭 그렇게 큰 며느리를 챙겨주시더라고요. 심지어 그렇게 해서 좋은 소리도 못 들으면서 말이에요. 한 번은 제가 비싼 화장품이 생겨서 시어머니를 챙겨드린 적이 있었어요. 돈 주고 사려면 몇십만 원은 줘야 하는데 지인에게 선물로 받아 얻게 되었었거든요. 제가 쓰고 싶은 욕심도 있었지만 왠지 비싼 거라 보니 저보다는 시어머니한테 좋을 것 같아서 어머니를 갖다 드렸죠. 우리 어머니 평소에는 샘플만 쓰시느라 화장품을 한 번도 사지 못하시거든요. 그래서 전 친정어머니도 아니고 시어머니를 갖다 드렸는데 나중에 보니 어머니가 그걸 형님께 주시는 겁니다. 큰애야, 이거 가져가라. 이게 뭐예요? 어머, 화장품이네. 어머니가 웬일로 화장품을 샀어요? 아내가 산 거 아니고 얻은 건데 이게 비싸고 좋은 거래? 아이 그래서 너 쓰면 좋을 것 같아서. 아니 난 다 늙었는데 비싼 걸 사서 뭐 하냐. 내가 평소에 너를 제대로 챙겨주지도 못하고 그래서 이럴 때라도 선물하고 싶어서 그래? 너 가져가서 써. 전 그것도 모르고 혼자 주방에서 일을 하고 있다가 형님이 그 화장품을 들고 구시렁거리는 소리를 듣고 상황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뭐하러 이런 거 주신다고. 내가 돈이 없나? 이런 게 뭐 좋은 거라고. 유나는 이래서 천사람들이라나 말을 못해. 또 왜요? 어머니가 뭘 주셨기에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러세요? 싫으면 그냥 안 받으시면 되지. 어머니가 억지로 쥐어주시는데 그럼 어떡해? 아니면 동서가 가져갈래? 나 어차피 쓰는 것만 써서 다른 건 안 쓰거든. 어머니는 비슷한 화장품이라고 날 주신다는데 솔직히 나한테 이건 비싼 것도 아니야. 근데 나이대가 좀 있는 거니까 동사 쓰지 말고 친정어머니 가져다 드리던가. 어른들은 좋아하겠네. 이거 내가 어머니 드린 건데? 아니 형님이 이걸 왜 받아요? 뭐야, 정석에 드린 거였어? 난 또 어디서 이런 선물 받으셨나 했네. 동서도 이왕 돈 쓰려면 좀 제대로 쓰지. 이게 뭐야? 이런 건 유럽 화장품이랑은 비교가 안 돼. 형님이야. 더 좋은 거 비싼 거 펑펑 쓰는지 모르겠지만 보통 사람들은 어머니께서 제게 귀한 물건을 주시는데도 형님께서는 그 소중함을 모르셨네요. 이런 상황에서 저는 어머니께서 마음이 상하셨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형님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고 계신가요? 형님이 잘못하셔서 어머니께 마음을 다칠 수도 있습니다. 형님의 행동에 화가 나서 그 이후로는 여성이라 할지라도 예의 바르게 대우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러한 행동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나를 존중해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는 늘 형님을 향해 특별한 관심을 보이셨습니다. 저에게 적당히 시집살이도 시키고 말을 다 하시면서 형님 앞에서 완전 바보처럼 천사가 되셨다는 거죠. 형님이자 저나 똑같은 며느리인데 대우가 달라도 너무 달랐어요. 저에게 제사나 시세 행사 등에 빠지지 말라고 압박을 하시면서 형님이 사정이 있어서 못 온다면 뻔한 핑계에도 매우 쉽게 넘어가시더라고요.
심지어 시어머니의 생신에도 빠져도 형님은 바빠서 어쩔 수 없다며 알아서 감싸주셨어요. 그럴 때마다 전 시어머니가 안쓰러우면서도 정이 떨어졌습니다. 큰아들이 제사를 챙겨줄 거라는 생각이 하신 건지 모르겠지만 현재도 어머니의 케어를 제대로 안 하시는 형님은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에 챙길까요? 게다가 그 성격의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어머니 마음도 빠지는 걸 모르겠나요? 그래서 전 어머니가 계속해서 큰 며느리만 챙기고 나머지는 무시하다 보니 언젠가는 제게 등돌림을 당할 날이 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희는 평소와 같이 시댁으로 향하던 길이었어요. 그날은 비가 유독 많이 내렸는데도 형님네가 이미 와 계신다는 소식을 듣고 어쩔 수 없이 길을 나서게 되었어요. 그러나 결국 문제가 된 것인지 우리는 비올길에 교통사고를 당해 말았습니다. 갑작스럽게 바퀴가 미끄러져 차가 굴러 바닥으로 굴뚝 박혀 말았죠. 떨어지며 기억을 잃은 탓에 이후 기억은 없지만 병원에서 눈을 뜬 것을 보니 목숨만은 살아남은 듯 했습니다. 병원에서 의식을 찾은 후 전 남편을 찾았어요. 그러나 남편이 여기저기 붕대를 두르고 안 좋은 상태로 나를 보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왜 그래요? 왜 그렇게 우시니? 나 괜찮아요. 당신은 어떡해요? 많이 다쳤어요. 당신도 다치신 것 같은데 왜 내 곁에 있어요? 가서 누워 계세요. 여보, 이제 어떻게 지내시나요? 어떻게 할까요? 나 괜찮아요. 아니, 다리를 움직여 보세요. 하반신 마비인가요?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그 말에 저도 다리를 확인해 보니 이상하게 허리 아래로 아무 감각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때서야 제가 다친 다리로 내 곁을 떠나지 못한 남편을 이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 스스로 받고 거의 일주일 만에 일어난 뒤 하반신마비 판정을 받았다고 하네요. 병원에서는 신경이 깊게 다친 것은 아닌데 재활 훈련을 꾸준히 받으면 거둘 수 있을 거라고 합니다. 될 수도 있다고는 했지만 그것도 만에 하나의 경우라 장담은 못한다며 안타깝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말에 전 너무 충격을 받은 나머지 며칠 동안 말도 못하고 가만히 누워만 있었어요. 이 상황을 누구를 탓할 수도 없이 그저 비참한 제 처지를 되짚어봤죠. 전 운전대를 잡았던 남편이 더 많이 다친 줄 알았더니 남편은 가벼운 골절로 끝이 났으니 그나마 부부 중 하나는 멀쩡해서 다행이었네요. 남편은 자기가 운전을 해서 제가 다쳤으니 자기 탓이라고 했지만 갑작스러운 사고에 누구 탓이라고 할 수도 없었어요. 그 와중에 그나마 다행이었던 건 운전자가 죄가 아니고 크게 다친 것도 저였다는 겁니다. 반대의 경우였더라면 아마 시어머니가 절 가만두지 않으셨을 테니까요. 그래서인지 시댁에서도 제가 그렇게 됐다는 소식에 아무 말씀도 못 하시더라고요. 사고 소식에 놀라서 달려와서는 다리도 못 움직이고 누워있는 저를 보며 말문을 닫으셨죠. 하긴 아무리 남겼던 시어머니라도 젊은 사람이 하루아침에 그 꼴이 되었으면 동정이 들 수밖에 없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아무튼 덕분에 전 한동안 시댁으로부터 잔소리를 피할 수 있었어요. 몇 달을 병원에 있다가 퇴원해서 집으로 돌아간 뒤에도 매번 참여해야 했던 시댁 행사는 전부 열애였죠. 다친 몸으로 집 대문을 나서는 것도 힘들었으니 너무 당연한 일이기는 하지만 시어머니도 이제 와서 제 눈치가 보이시는지 한 번도 말씀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역시나 이번에도 형님이 더 난리였습니다. 병문안 한 번 온 적 없지만 그래도 시어머니나 아주버님 통해서 제가 다친 이야기 뻔히 들었을 텐데도 형님이 모르는 척 자꾸 왜 시댁에 안 오냐고 물어보면서 카톡을 하더라고요. 처음엔 이 여자가 나 대신 머리를 다쳤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남편 통해서 아프다고 전화라고 몇 번 했는데 그 뒤에도 번번이 행사 때마다 저를 찾아 연락이 오더라고요. 잘난 맛에 사는 여자가 제가 어떤 상태인지 몰라서 그럴 리는 없을 테고 어디 저대로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그쵸. 하지만 싸울 기력도 없던 점 그냥 문자를 읽고 씹어버렸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미친년이 왜 자꾸 지랄하냐며 난리라도 피우고 싶었지만 그런 곳에 소모할 만한 감정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결국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제가 사고가 나고 반년 가까이 지났을까 벌써. 연말이 찾아왔더라고요. 제가 사고를 당했을 때가 한여름 장마철이었는데 벌써 시간이 그렇게 흘렀네요. 하긴 아무리 남겼던 시어머니라도 젊은 사람이 하루아침에 그 꼴이 되었으면
동정이 들 수밖에 없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아무튼 덕분에 전 한동안 시댁으로부터 잔소리를 피할 수 있었어요. 몇 달을 병원에 있다가 퇴원해서 집으로 돌아간 뒤에도 매번 참여해야 했던 시댁 행사는 전부 열애였죠. 그리고 연말에는 다름 아닌 시아버님의 제사가 있었죠. 그동안 저도 다시 걸어보려고 열심히 노력했지만 사실 크게 차도는 없었습니다. 신경을 많이 다쳤다더니 아직은 재활 훈련을 제대로 하기에도 쉽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그러니 당연히 제사에도 불참일 수밖에 없었죠. 남편은 제가 걱정돼서 가니 많이 하다가 제가 그래도 아버님 제사인데 어떻게 안 가냐며 남편 혼자라도 다녀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남편 혼자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형님에게서 또다시 전화가 걸려오는 겁니다. 여태 하던 것처럼 또 왜 안 오냐 뭐 이런 쓸데없는 소리를 할 것 같아서 전 평소처럼 무시를 하려고 했어요. 안 받으면지도 끊겠지 싶어서 괜히 관심 주지 말고 무시로 일관하자 싶었죠. 그런데 여자가 아주 작정을 했는지 제가 안 받으니까 받을 때까지 전화를 하는 겁니다. 몇 통이나 하려나 기다려봤더니 거의 150통을 핸드폰을 쓰지도 못하고 들여다만 보고 있었던 저도 여울이 폭발했습니다. 사람이 정도가 있어야지 그 정도로 전화 폭탄을 해야 되는 건 무슨 짓인지 뻔히 보이잖아요. 시어머니도 제가 아픈 줄 알고 아무 말도 안 하고 계시는데 왜 여태 고생 한 번 안 했던 형님이 그러는 건지 말이에요. 그래서 형님이 친구가 나에게 거기 한번 해보자고 말해서 그가 무슨 얘기를 하려는지 궁금해서 전화를 받기로 결심했어요. 그렇게 정해놓고 얼마 후에 곧 전화가 왔는데 전화를 받자마자 그 친구가 큰 소리로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동서야, 뭐 하고 있어? 전화하면 받아야지. 다리가 아파서 못 받는 게 아니라 귀 먹었어? 귀까지 먹었냐? 라고 하더군요. 형님, 말 좀 차분히 해주세요. 그러면 안 받겠습니다 라고 말했더니 그 친구는 건방진 태도로 계속 이상한 얘기를 하더니 몇 번이나 하고 안 받으면 용건 남겨놓고 그만두는 게 당연한데 남의 전화번호로 스타킹하려고 이러는 거 모르냐? 라고 그 친구가 계속 얘기하더라고요. 놀랍고 화가 났지만 그 친구와 대화를 이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그때 그 친구가 나에게 욕을 하며 전화를 끊고 나니 어느새 이성적인 연락이 끊긴 기분이 들었어요. 그때부터는 그 친구와의 관계를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죠. 생각지도 않던 사건이 벌어지는 것에 감정을 잘 터뜨리지 않으려고 했지만 우리 형님이 너무나 비협조적으로 행동해서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누군가는 내가 속으로 욕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아차린 것인지 입을 꼭 다물고 있었나 봐요. 아무래도 원망할 사람이 없었는데 내가 정신없었던 탓이 아닌가 싶었는데 그때야말로 형님께 지랄이라도 한번 터뜨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보, 지금 가방 싸 같이 갈 테니까. 왜 안 가도 되는 거지? 몸이 힘들어서 어디가 형님이 내게 전화를 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전화를 받고 난 뒤 냅다 욕을 한 뒤 끊어버리더군요. 계속 안 온다고 하니 어쩌죠? 얼굴 맞춰서 이야기해야 하는데 여보, 너무 하지마. 아픈 사람이 왜 웨딩홀에 가나. 형수한테 설명해 줄 테니까 너네 집에 있어. 정이 돌아오게 하려 함은 아닌 거지. 거기서 백말 제재로 돌아가겠다고. 여자의 목을 꺾기만 할 수 없는 내가 혼자 있을 수도 없어졌습니다. 남편이 말로는 다시 잔소리하러 가는 거야 하지만 그 여자의 눈에 앉아버린 정원 형님을 못 두겠었죠. 남편에게 가서 대충 말만 하고 돌아올 거야? 저는 지금 이 여자에게 감정적으로 대하고 싶지 않았어요. 다리가 이러니까 아직 팔로 뭔가를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닌데 그 여자 머리카락이라도 잡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결국 자발적으로 도와준 남편의 도움을 받아 휠체어를 타고 시달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대문을 쾅소리내며 열고 들어가서 휠체어를 타고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 소리에 혼자 음식을 준비하던 시어머니가 엉망으로 놀라서 나와서 맞이했어요.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아니, 둘째니까 여기 왜 왔어? 음식 나 혼자 다 하는데 넌 왜 그러는 거니? 그렇죠. 어머니가 이렇게 신경 써주시는데 누군가는 그 꼴을 못 보겠다는 모양이더라고요. 안 오면 어쩐다 저쩐다 그러길래 무서워서 안 올 수가 있어야죠 뭐.
대체 누가 누구긴 누구겠어요? 형님이죠. 형님이 저 시댁에 일하러 오라고 전화를 너무 많이 했어요. 다짜고짜 전화해서 2년 전년 하면서 속삭이길래 열받아서 못 참고 왔어요. 어머니, 제가 오늘 소란 좀 피워도 용서해 주세요. 소란이라니. 아니면 설마 큰애랑 싸우려고 그래? 어머니가 형님 아끼시는 거 알아요. 나도 돈을 못 참아. 어머니 말리실 생각이면 그냥 포기하세요. 나도 이제 이판사판이거든요. 세상에 어떤 무심코 사람이 하반신 마비가 된 사람과 함께 춤을 추겠나요? 동서도로에 시댁 제사를 하러 와달라고 했어요. 그게 사람이죠? 시어머니가 놀라서 나를 보고 당황했는데 그런데 제가 우는 소리를 들려서 안방에서 형님이 나왔어요. 그는 매번 그랬던 것처럼 일은 시어머니에게 맡겨두고 자신은 안방으로 가서 쉬어 있는 것 같았어요. 아마 자신은 잘 사용식을 하나 거둘 생각은 없겠죠. 동서가 제사에 오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긴 싫어서 그런 말을 한 건지요. 정말 기분이 참 의상스러웠어요. 하지만 더 의상스러운 일이 있었답니다. 형님이 나에게 시댁에 오라고 큰일을 쳤는데 그것은 자신들의 여행 일정 때문이었답니다. 아이고, 동서가 왔다고 소리치면서 그렇게 떠들어대다니 모기는 정말 잘 피우겠네요. 노력하면 모든 것이 될 수 있잖아요. 휠체어도 준비되어 있었어요.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다고. 자꾸 뭐라고 말했죠? 형님, 지금 말 다 있어요. 어째서 여기까지 와야 했죠? 형님이 그럼 대답하시기를 원해요. 여행 일정 때문에 이때까지 한 말입니다. 아직도 동서를 만날 수 없어서 얼마나 그리워했는지 몰랐어요. 언제나 잘하는 동서라 잘 처리했죠. 어머님은 아침에도 저울 오지 않으셨다는데 정말 뭘까요? 형님들 어머님 도와주는 생각 없이 방에서만 빈둥거리면서 제가 부지런히 일하겠다고 하니까 도대체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궁금하겠네요. 사실 나는 다른 일이 있었어요. 우리 내일 관광으로 가는 계획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행 전날에는 충분한 휴식이 필요하다는 걸 알아야죠. 그래서 나는 동생 대신 어머님을 챙겨주도록 부탁했어요. 혼자 여행 가시는 거죠? 그러면서 동생이 아프다 해서 휠체어를 끌고 오라는 말을 듣게 되었어요. 물론 나는 그런 일에 익숙하지 않았지만 동생이 잘하니까 한번 따라 해봤어요. 그동안은 동생이 다 했었으니까요. 나는 어머님께 도움이 될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동생이 어머님을 도와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 자신에게 실망스럽게 여권을 내밀며 유유히 걸어다니는 형님을 보고 화가 났었는데요. 정말 뭐 많이 배우고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런 소리를 하는 사람이 계속해서 개념이 없이 말하는 걸 보니 예의는 배워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 인성 문제의 애를 얼마나 더 이해하고 견딜 수 있어야 하는 걸까요? 그 여자는 몇 번 말해도 깨우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 긴적을 기다리기보다 다른 방법을 선택했죠. 그래서 분노를 억제하며 웃으면서 아, 형님, 미쳐도 이유가 있었군요. 그걸 몰랐어요. 그러면 왜 진작에 이야기해주지 않았어요? 형님은 밖에서 뭘 하지? 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여권까지 챙겨오셨군요. 그 여권 좀 보여주시죠. 여권, 왜 제가 요청했지요? 제 말에 형님이 당황해했지만 얼른 손에 든 여권을 닦아내어 저려 넘겨주셨어요. 그리고 여권 안을 세밀히 살펴보았어요. 그동안 여행을 얼마나 열심히 다녔는지 그 많은 여권지, 도장들로 가듯이 가득 차 있었어요. 그냥 구경이라도 하려고 그러신 거겠죠? 어머, 형님 정말 많이 여행 다니셨어요. 아직도 많은 여행할 기회가 남아있는데도 도장이 아주 잘 찍혀 있네요. 어머, 형님이 아프신 때 베트남에 다녀오신 건가 봐. 그때의 날짜가 딱 맞네요. 어머, 작년 재작년에도 여권에 도장이 찍혀 있네요. 그때도 사정이 있어서 올 수 없다고 했었죠. 형님은 여행을 떠날 준비를 하고 계셨을 텐데 그때 저과 장난을 치다가 형님의 여권을 찢어버렸습니다. 이로 인해 형님은 바로 여권을 재발급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고
내일 새벽 비행기를 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저는 형님께 도와드리겠다는 말을 하며 여권을 찢었지만 그 행동은 지나치고 매너가 없는 것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정말 죄송하고 반성하며 형님께서 여행을 취소하시거나 다른 대책을 세워야 할 상황이 된 것에 대해 깊은 뉘앙스를 담아 사과드립니다. 그래서 왜 사람 속을 헤집어요? 내가 놀라서 말도 안 나와 너는 여행 가겠다고 다리 아픈 사람을 불러오면 내가 다녀와라고 했더니 너는 그런다고 생각했니? 이제는 좋게 대하다가 사람을 무시하고 있는 거야? 내가 너를 도와줄 때에만 오라고 하는 걸 알아라. 남에게 미루고 갈 생각하지 말고 내 일은 내가 해야겠다. 인연은 참 진실 아니었어. 계속 남을 비방하다가 살기를 날린다. 요즘 어머니가 적당히 봐주니까 삶이 쉬워 보이는 거야? 남의 여권을 외쳐버리면 내가 참아주지 못할 것 같아. 너가 더 못됐어서 그러는 거야? 가족들 사이에서 소통하고 조심성을 갖고 사는 걸 배우세요. 남에게 미안한 짓만 하고 내 탓만 하는 거 아니니?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화나. 그냥 나 죽겠어. 언제부터 가족이었다고? 이제서야 가족들끼리 도와야 하는 줄은 알아? 진짜로 너의 말은 웃길 정도로 안쓰레기 같아요. 왜 그럴까 생각해요. 아마도 이렇게 무례한 태도는 무서워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떠들어대는 것도 그냥 지나가는 소리인 줄 알았겠지만 개 짖는 소리도 계속 듣다 보면 개 짖는 소리도 익숙해질 수 있지 않을까 싶어. 아이고 웃겨 죽겠네. 이게 어떤 운명이 그러더니 둘째가 오랜만에 와서 조카들을 찾으려고 하나 봐. 큰 어머니 여행을 못 가게 하잖아. 어떡하려고 하지? 요즘 나한테 자랑을 그러더니 갑자기 그렇게 다가오다니 수영복 샀다고 자랑해대더니 정말로 못 잊어. 아이고 그러다가 하필 사람들 사이를 들어 정말 큰 어머니가 진짜 잘못한 것 같아. 아이고 시원하라. 형님이 화를 내서 난리를 치는 게 웃긴지 어머니는 가만히 웃으시다가 넘어지시더니 현자가 편 들어주시다니 어머니도 형님한테 역시 속아있긴 했나 보다 싶고 큰 며느리 못하겠다 생각하실 때 제가 대신 여권 찢어 발기하니까 즐겁다 하셨어. 그러다가 형님이 너 때문이야. 너 때문에 이 집 시집 보고 나서부터 아무것도 안 돼. 그것은 그렇게 터져서 내가 만보를 제대로 못 쓴 탓이지. 나야말로 너 때문에 화병 나서 죽을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참지 않고 할 말 다 하려고 살려고 그러는 거야? 뭐 그래, 내가 정말 이제 다리 망가진 걸로 모자라서 목숨까지 내놓으려고 환장했구나. 그럼 어디서 죽어봐라고 하면서 제 휠체어를 엎어버리려고 계단 쪽으로 밀어버리려는 거야? 휠체어 사용이 익숙하지 않아서 브레이크를 잡지도 못하고 계단 끝으로 떨어질 뻔했어. 다행히 구석에 걸려 다치지 않았어. 하지만 정말 여차있으면 계단에서 떼굴떼굴 굴러서 골로 가기가 뻔했어. 겨우 놀란 마음을 진정시키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 순간 어머니가 부엌으로 뛰어들어가서 프라이팬을 들고 와서 내 모습을 보고 형님인 것 같다며 프라이팬으로 때리셨어. 얼마나 세게 때리셨는지 소리가 엄청 났어. 아직 뜨겁거나 차갑거나는 알 수 없지만 무쇠 프라이팬으로 이마를 때렸으니까 어디 하나 깨지지 않았을까 싶었어. 시어머니가 그럴 줄 아무도 몰랐는데 그 상황을 모두들 당황하며 지켜보고만 있었어. 나도 마찬가지였지? 그러나 엄마의 프라이팬으로 처맞은 형제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넘어져 놀란 아주버니가 119에 신고하여 상황이 종료되었습니다. 형제는 의식을 찾지 못하고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엄마는 갑자기 왜 그러셨어요? 형제에게 그러신 적 없으셨는데요. 아마 내지지가 아니었나요? 나라고 하니 뭐 그동안 그녀가 예쁘고 좋아서 남에게 시달려서 그랬겠지? 나는 아이에게 당연히 제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참았지만 오늘은 정말 너무했어. 어디서 아픈 사람을 부르고 일을 시키는 생각을 하고 한둘만 오른다면 어째서 있다고 그런 말을 하는 거? 정말로 형제가 깨어나지 못할까? 아까 엄마가 정말 세게 때렸다네. 너도 보았다고 그랬어? 난 아마 미쳤지만 내 힘을 다해 때렸어. 내가 늙었지만 많이 고생해서 그런지 손은 니들보다 좋을 거야.
더구나 프라이팬으로 쳐맞았다니 아프겠지? 그래도 자신의 아픔을 알면 다른 사람의 아픔도 느껴야 해. 자신만 단단하게 하면 다른 사람들은 다 발밑에 보고 무시하면 결국 이렇게 될 거야. 나도 오늘 너를 보며 많이 배웠어. 그리고 나는 너에게 오랫동안 미안했어. 내가 너의 정작 볼을 보면서 없어진 거야? 나쁜 장모였어. 착한 너에게 그럴 필요는 없는데 나는 지금 후회하고 있어? 어머니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놀랐어요. 나 미움을 갖지 않았어요. 며느리도 때로는 어려울 때가 있지만 자식이란 그럴 수 있지? 나는 너를 사랑하며 싫어한 적 없어. 때로는 너 대신 말해주는 내가 도움이 많이 되었어요. 오랜 시간 동안 내가 어른으로서 잘못 대처했다는 걸 깨달았어. 나도 이제 반성하고 회개해야겠어? 나를 용서해줘. 그래서 그날 전 잘못된 시어머니와 솔직하게 대화를 나누며 지난 일을 돌아보았어요. 어머니가 나를 완전히 싫어하지 않는다는 말이 위로가 되었어. 앞으로 어머니와 더 잘 지내기로 했어. 그래야 앞으로도 함께 형제를 이기는데 잘 해낼 것 같아. 다행히도 입원한 형님이 큰 부상은 없었어. 약간의 뇌진탕과 상처는 있었지만 별 다른 문제는 없었어. 어떤 며칠 동안 쓰러져 있기라도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다른 사람의 고통을 깊이 이해하고 싶어서 그랬어. 형님이 인정한 그 한 대를 받은 것으로 크게 반성하는 모습이 없단 것이야. 어머니를 폭행한 사실을 고소하여 큰 난리를 부르게 된 것 정도야. 어머니는 이 사태에 대해 걱정을 했지만 결국 제가 다시 나서야만 했어. 형님은 어머니를 고소하겠다고 난리를 부리는 바람에 넌 뭔데 또 삐지고 있어? 너까지 공범으로 고소해줄까 라며 나에게 말했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어머니를 공격하지 말고 저를 괴롭히지 말라고 말했어. 그렇게 병원에 실려간 뒤 둘은 금방 친해진 것 같더라고. 그러더니 갑자기 제게 감정 롤러코스터를 태우더니 머리통을 내려쳐서 정말 당할 거 없어. 그게 너란 줄 알아 라며 다짜고짜 말하기 시작했어. 저는 그걸 좋게 이해하려 했지만 안 되겠더라고. 형님은 정말 끝까지 그렇게 할 것 같아. 어머니를 감옥에 가두라고 말하는 거야?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고 싶어. 나는 저 집안이 많이 틀어졌다는 걸 알아? 가족이라고 봐주는 것도 없어 보이는데? 형님이 그렇게 생각하신 거겠지? 그러면 나 또 가만히 있을 수 없어. 동서가 가만히 있으면 어떡해? 동서가 별 수 있을까? 알아서 변호사가 필요하지 않을까? 아니, 이건 그냥 형사 고소하면 되는 일이야. 살인미수를 아실 거예요. 형님이 제가 계단에서 밀어서 죽이려고 했던 거 맞죠? 그렇게 반신불순인 사람을 밀어서 떨어뜨리는 거, 그건 죽이기로 한 거 아니에요? 제가 운이 좋아서 살아남았던 것뿐이죠. 살인미수까지는 아니더라도 상해치사까지는 될 뻔했겠네요. 동서까지 진짜 그렇게 될 거라고요. 그러니까 형님도 제 말을 알아들으면서 적당히 해주세요. 여태까지 살인을 저질렀던 사람이 누군데 이제 와서 형님이 억울한 척 하시는 건 어딨어요. 나는 더 이상 걱정할 게 없는 사람이에요. 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죠? 많은 사람이 겁이 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없는 사람이 풀게 되는 걸 알죠? 궁금하다면 한번 끝까지 해보세요. 어머니한테 고소장을 내면서 경찰서에서 만나게 될 거 알아요. 알겠어요. 누가 협박을 받아도 가만히 있었을까요? 하지만 저는 협박에러 이를 수 없었어요. 형님도 조용해졌고 그 후로 어머니와 전영님과 완전히 연락을 끊었어요. 우유부단했던 중간 노릇을 못한 아주버님도 말을 못했겠지요. 그래서 제가 형님을 다시는 보지 않을 일이 없었고 어머니와 더 가까워졌어요. 어머니는 다시는 큰며느리를 볼 생각이 없다는 건지 지금은 며느리가 저 하나뿐이라 엄청 챙겨주신답니다. 심지어 다리를 다쳐서 매일 어머니가 괴롭다는 얘기를 할 뿐이에요. 벌써 1시간째 제 다리를 힘겨루하게 하는 걸 보고 있겠죠. 어머니가 병들 것 같아요. 아니요, 쉬지 마세요. 조금 더 아픕니다. 아니도 아닌데요.
저 다리가 편하지 않으면 다리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나는 당신이 나아질 것을 믿는다면 10시간이 지나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이 더 나아질 생각을 해보세요. 어머니가 힘들지 않으세요? 진짜 남편 미워하지 않도록 미안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미안해 하지 마세요. 내가 하고 싶어서 그래요? 오히려 당신이 피부로서 움직이는 사람인데요. 당신의 앞날이 얼마나 남았는데 내가 힘을 다해서 당신이 다시 걷게 할 것이에요. 당신이 다른 일에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힘들어하는 당신이 걱정돼요. 사고 후 제가 걷지 못하게 되어서 걱정해 주시는 건가요? 매일 집에 와서 다리를 안마해 주시고 제가 못하니 집안일과 요리도 다 해주셨어요. 언젠가는 다시 걷는 것을 기대하며 노력할게요. 저 혼자가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도움이 많이 되었다는 걸 느꼈어요. 남편이나 어머니는 항상 제 걱정을 해줘서 더욱 힘이 나게 되었어요. 그 결과 내 노력이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사고 후 1년 만에 점차 걷을 수 있게 되었고 완전히 돌아다니기까지는 또 1년이 걸렸지만 희망을 찾은 순간부터 내 고통이 조금 덜어진 것 같았어요. 다시 다리 힘이 돌아오면 어머니가 더 열심히 날 돌봐주셨어요. 매일 병원에 데려다주고 재활을 시켜주시며 마사지와 스트레칭을 도와주셨습니다. 어머니 덕분에 이제 완전히 걷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시는 걷지 못할 것 같았는데 내 발걸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어요. 그 모든 것은 어머니 덕분이라 생각하니 더 행복해졌습니다. 어머니가 다시 걷게 되었으니까요. 그러다가 시댁 문제의 근원이 형님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그러고는 형님과 연락을 하지 않은 채로 잠시 후 형님에게 일어난 일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사업이 잘 되던 형님의 가정에 큰 문제가 생겼답니다. 형네 처갓집에서는 지금 아주 난리가 난 상황이어서 이번 명절에는 못 올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응. 오랜만에 형제분은 아니덧 아버분은 알고 보면 여기저기 아프시겠지요. 집까지 오지 못할 만큼이고 난 그래서 깊어들지는 않았어요. 형수의 조카에게 아버님이 회사 일이 엉망이 난 건가 봐 뭐가 잘못된 건지 횡령하고 사기로 구속 수사를 받는다구나. 어머니가 넘어지고 장인은 감옥에 갔다고 형수도 그 일을 아물지 못하고 있다고 그동안 착하게 지내던 척하고 종족을 일으켜댄 형님도 자신의 친정에 꿀잼 비행하나 보군요. 사업하다가 무슨 사업인 게 당해 인지를 받아 공항이 터진다는 거구나. 그리고 그 후 전혀 형을의 친정에 불났으니 여기저기 의변하고 이사를 다닐까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돈을 별로 못 갖고 떠는 거지. 형님 여직 개은엄이며 돈 좀 빌려주시려고 연락을 했다고 그랬어. 근데 싸이 보이는 돈이 많아서 어머니가 거부했대요. 방한인 어머니가 그러하니 별말이 없지. 근로를 수고하는 사람들한테 이번에도 도움이 됐나 보군이. 거의 라시간이 지나면서 까만 길이 열려가지만 다 안 써야 된다면 도발이 있다 이래요. 사람이요. 형네 처갓집에서는 지금 아주 난리가 난 상황이어서 이번 명절에는 못 올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서로를 이해해야 한다는 것 같아요. 결혼하는 커플들도 그냥 자랑하고 타인에게 갑질하지 말고 모두 겸손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살아가길 바래요. 감사합니다.